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중국과 러시아의 겁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탄압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촉진하고 안보에도 위협이라면서 오는 17일 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오는 17일에 열자고 공식 요청하면서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과 침해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안보리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Protecting people around the world is an integral part of the UN Charter and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hat means holding the DPRK regime accountabl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회원국 국민들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범죄와 탄압,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이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Security Council open brief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ince 2017, and it's long overdue.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알바니아도 회의 개최 요청에 동참했고, 내년에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한국은 이들 국가와 함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엘리자베스 사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인권 탄압과 침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보건 그리고 식량 안보 위험, 지역 불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미북, 남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어 비공개 협의 형식으로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영내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 도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영내 상황에 대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지시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지금의 한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개괄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는 것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리벳 조인트와 오셔너 등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한반도 시각으로 10일 오전 6시 50분쯤 한국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날 코브라볼은 일본 본토에서 동해 방향으로 북상한 뒤 잠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가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전 9시 37분쯤 다시 동해 상공에 출현한 뒤 일본 본토로 진입해 정확히 동해 어느 지점을 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이날 X 계정을 통해 미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 7대와 해군 EA-18 전자전기, 해병대 소속 F-35B 전투기 2대와 일본 자위대 F-35A 전투기 2대와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나토군이 앞으로 사이버 방어 훈련과 신흥, 파괴적 기술에 대응한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제임스 맥키 안보정책 협력 담당 국장은 1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맥키 국장은 이 자리에서 나토는 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looking for where we can increase that intelligence exchange as part of ensuring that we have a shared operational picture of the many threats and challenges that we face. 맥키 국장은 이어 정보 공유를 통해 나토와 협력국들 간의 정치적 협의와 정책 결정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고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논의하는 공통의 위협으로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확산, 자율 무기 체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국제 규범과 표준에 대한 도전, 그리고 기후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의 전장정보 수립, 수집 활용 체계에 한국이 참여해 군사기밀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키 국장은 이어 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신흥 파괴적 기술에 대한 모의 훈련과 공동 사이버 방어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will see NATO exercises in the Indo-Pacific region because it's also there's an issue of resources and distance involved. And likewise, I don't expect that we will see large numbers of forces either from Japan or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be coming to Europe in order to train and exercise. But I do think that for a number of sort of higher end things like tabletop exercises where we're looking at the strategic level, and so it's very likely that we will see both Korean and Japanese participation in NATO exercises on cyber defense. 맥키 국장은 지난달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접근법이 다르고 각자 나토와 협력하려는 분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토가 최근에 특히 신기술 분야와 하이브리드 전쟁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도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키 국장은 그러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자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일본과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나토에 유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차량 수백 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9일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공터를 가득 채운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약 200대로 추정되는 이들 차량은 공터의 약 90%를 채우고 있으며 북서쪽과 북동쪽 공터에서도 차량 약 10에서 20여 대가 찍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약 2달간 이곳에 차량과 병력을 배치했다가 열병식 당일과 열병식이 끝난 날 이곳이 텅 빈 모습이 관측됐는데 1일과 4일 사이 차량으로 채워졌습니다.
앞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7차 확대회의가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다음 달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부기관을 해킹한 배후를 겨냥해 최대 $1,000만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9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에 접근해 해킹을 한 배후 정보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며 최대 $1,000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에 대한 보상은 10일 X 계정에 별도로 올린 글을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500만 지급한다고 밝히고 IT 종사자 등 북한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과 전 세계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 개인들로부터 암호화폐 등을 훔치는 사이버 범죄 등을 적시했습니다. 1984년 시작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